강효옥의 클래식 스캔들. 오늘도 다양한 클래식의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효옥의 클래식 스캔들, 강효옥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가 계속 내리죠, 밖에? 네, 근데 좀 부슬부슬 그냥. 부슬부슬, 하루 종일 부슬부슬. 네. 그죠? 많이 안 와서 다행이긴 하네요. 오히려 쭉 내리다가 멈추는 것보다 하루 종일 부슬부슬 내리면 네. 더 착 처지는 느낌 나지 않아요? 맞아요. 깜깜해요. 그죠? 계속 종일. 깜깜하고. 네. 낮에도 계속 우울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화창한 날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운 거는 별로고요. 더운 거는 많이들 안 좋아하시죠? 네, 바람 좀 불고. 겨울이 더 좋다고 하셨죠?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추운 것도 네. 추운 것도 힘들기도 하고. 네. 추위를 더 타고요. 근데 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가지고. 그런가요?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거죠? 네, 막 올해 길었어요. 네. 저도 예년에는 그 에어컨을 네. 뭐 켜봐야 저는 여름에도 네. 한 대여섯 번 정도밖에 안 켭니다. 근데 네. 올해는 엄청 많이 그쵸. 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운전을 하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꺼본 것 같은데요? 운전할 때. 저도 오늘 음성에서 일이 있어서 오는 길에 네. 에어컨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또 이게 끄면 뭔가 좀 답답하죠. 답답한 네. 느낌이 있어요. 창문 열기는 좀 그런 빨리 달리고 이럴 때. 상쾌하거나 아니 뭔가 이렇게 네. 공기가 그런 공기가 있잖아요. 네, 답답한 맞아요. 공기가 있고 네. 좀 상쾌한 공기가 있는데 네. 아니 뭐 상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느낌으로는 상쾌한 맞아요, 게 맞아요. 에어컨을 좀 켰다 껐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클래식 스캔들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작곡가 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드워드 엘가는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네. 영국의 대표 작곡가죠. 네. 근데 19세기에 그 낭만파 후기에 이제 유럽에 정말 많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유명한 작곡가 중에 영국인이 찾기가 어려워요, 보통. 네, 프랑스, 그렇게까지는 독일, 생각 안 해봤네요. 오스트리아. 어. 생각해 보시면 영국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나타난 사람이 이제 반짝 나타난 사람이 엘가입니다. 네. 이 뭐 에드워드 엘가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네. 아는 곡이 있죠. 네, 사랑의 인사. 네. 사랑의 인사 같은 경우는 네. 뭐 거의 그냥 영국인들한테는 그럼요. 뭐 네. 애국가와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곡 때문이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작곡가는 영국인에게 20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살았는데요. 네. 엘가는 영국인에게 문화적 자긍심, 그러니까 영국에는 어쨌든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악가로서는 엘가 이렇게 꼽을 정도로 네. 그냥 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엘가는 이 고전 음악에다가 그 영국의 민족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네. 그 당대에도 이미 사랑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엘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오르가니스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르간을 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음악은 쉽게 접했지만 네, 집안 사정으로 음악을 공부하는 거는 좀 힘들었고 뭐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업무를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딱 여기서 접혀서 계속 그런 일로 갔다라고 한다면 네. 좀 안타까운 일이 그럼요. 되는 네. 건데 맞아요. 제가 이렇게 음악가들을 뭐 클래식도 마찬가지지만 재즈 음악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건 네. 확실히 집안에서 음악을 네. 하신 부모님들의 혹은 네. 또 조부모님의 그 영향이 그럼요. 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환경이 80% 이상.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후천적인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본인이 그런 음악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저도 네. 집에 이제 기타를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아, 열어놓으니까 네. 한 번도 기타를 배워보지 않은 딸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너튜브를 보면서 네. 곡을 연주를 해요.
아, 혼자 배워서? 혼자 만지다 보니까 있으니까 신동인데요? 만지더라고요. 네. 또 친구가 배우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지 네네. 신동이네 그거를. 요즘 워낙 영상이 잘 돼 있어서 네. 간단하게 연주를 네.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걸 보면서 네, 그래도 야,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이제 옆에 환경이구나. 맞아요. 무언가가 있는 것도 환경이고. 왜냐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었으면 네. 아예 기타도 집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가 집안이라고 하면 자라오면서 그런 연주회라든가 또 부모님의 어떤 연습 과정이라든가 네. 그 영향 어떤 그런 생활의 패턴이라든가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 업무로 갔어요. 일단 환경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네.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집에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온 또 귀족 여인이 있었습니다. 캐롤린 앨리스라는 여자가 이제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네. 또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어허. 네. 그런데 그녀는 그 귀족 사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앨리스와 결혼을 해서 엘가는 상류 사회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네. 음. 그리고 앨리스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까지. 네네. 그래서 관심이 그 음악적인 엘가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아니면은 엘가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었을까요? 그 음악적으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줬다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엘가가 그냥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피아노 앞에 띵띵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그걸로 재밌는 걸 만들어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수수께끼 변주곡입니다. 네. 13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곡에 정말 그 엘가가 그 소스를 줬어요. 그 이니셜을 줘요. 네. 예를 들면 사람 이름 뭐 이렇게 이니셜을 주고 네. 누군지 맞춰봐라 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네. 줍니다. 그래서 그 곡을 다 들었을 때 누군지 맞출 수 있게. 네. 그랬는데 지금 13번째 곡은 네. 엘가가 힌트를 안 주고 네, 사망을 해서 네. 네, 이걸 해독하느라고 아직도 네, 고민이 그렇습니까? 많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확실히 또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듣는 운칠기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듭니다. 엘가는 아마 또 앨리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네,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지만 듭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 열정은 계속해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맞아요. 사정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네.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후원해주고 또 네.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뭐랄까요 의인인가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네. 참 뭐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첫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곡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사랑의 인사를 준비했는데요. 이 사랑의 인사는 엘가가 그 아내에게 본인이 이제 음악인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그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편곡된 곡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원곡만 못하다 싶어서 오늘 원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랑의 인사 한번 들어보실게요.
사랑의 인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참 귀 익숙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디 결혼식장이라든가 맞아요. 어디 네. 행사장 가면 연회 같은 데 가면 네, 기다릴 때도 나오고. 사중주 맞아요. 이 노래가 꼭 나왔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되게 저는 전에 들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엘가의 스토리를 알고 나서는 정말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네. 쓴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곡이 곱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곡을 쓰시는 분이니까 네네. 그 곡을 쓸 때의 감정이 그 곡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많이 미치죠. 많이 미쳐요. 네, 아주 많이 미치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좀 밝은 곡을 써야 될 때는 네. 좀 우울한 날은 안 써요? 시작을 안 하죠. 네. 좀 힘들죠. 한참 자고 일어나든지. 근데 사람은 확실히 그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맞아요. 존재이기는 맞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할 때, 네. 제가 어머니 시에 이제 붙인 그런 가곡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약간 슬픈 사연이었어요. 울리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네. 관객들이 다 우셔가지고 아. 너무 당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쓸 때도 사실은 좀 많이 울었던 곡이에요. 아무래도 그 내용을 알다 보니까 네. 가정사.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게 아마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1절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다 흑흑흑흑 이래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네. 그 앞에 그 스토리가 있었나요? 네네. 스토리텔링이 되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걸 들었군요. 그리고 가사가 있는 노래니까 더더욱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전달이 잘 되셨고 네.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는 대성통곡하시고. 네. 또 어머니도 오셨어요? 네.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또 전달도 되고 이전에 음반으로 처음 나왔을 때 그냥 그런 내용 없이 들려드렸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친한 지인분이 음악 하시는 분인데 네. 이거는 뭔데 전주가 이렇게 먹먹해? 이렇게 물으셨었어요. 그래서 전달이 되는구나. 뭐 전달이 되라고 썼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때도 제가 이제 아까 약간 우문 같은 거예요. 당연히 어떤 감정의 요소가 네. 담길 수밖에 없는 게 음악이고 또 뭐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담아내느냐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밝은 노래를 만들 때는 오늘 같은 날 만들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6585님께서 서청주 IC 근방 엄청나게 막힙니다. 예, 지금 시간 많이 막히죠? 비가 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 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시야도 좀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더디 움직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안전하게 조심해서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의 인사 들어보셨고요. 네. 이번에도 뭐 어쨌든 엘가 같은 경우는 이 이후로는 이제 승승장구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렇죠. 탄탄대로가 이제 펼쳐지죠. 탄탄대로. 네. 예. 네, 이게 수수께끼 변주곡이라는 곡을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 곡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너무 재밌고 다들 듣고 누군지 맞추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899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해진 엘가가 1901년, 그러니까 뭐 불과 2년 후죠.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작곡을 맡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풍당당 행진곡인데요. 굉장히 빠른 템포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막 휘몰아치다가 이분쯤에 웅장한 멜로디가 나와요. 이게 뭐 빰 빠바바바밤 빰빠바바밤에서 아마 영국의 거의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불려질 거예요. 이 곡이다 참. 약간 사랑의 인사 제가 말씀드린. 네. 이 곡은 거의 진짜 애국가 다음이 아니라 애국가처럼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국왕이 이 곡을 듣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가사를 붙여라. 이 노래가 나오는 부분에 가사를 붙여라 해서 희망과 영광의 나라라는 제목의 가사가 붙게 됩니다. 다 따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송년 음악회, 10년 음악회에 다 그냥 막
그 영국의 전 국민이 일어나서 네, 그 이 노래를 열창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네. 많이 봤어요, 미디어에서. 네, 맞아요. 많이 보여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주가 돼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이게 1901년에 연주가 되고 1902년에 엘가가 예일 대학교에서 명예 음악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이 곡이 연주가 돼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지금도 영국과 미국의 학교에서 졸업식에 이 노래가 연주가 되는 게 이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뭐 이제 행진할 네네, 맞아요. 일만 남은 그리고 네. 열심히 수련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아가야 네. 되니까 희망과 영광의 영광의 나라로 네, 향해 가라. 힘있게 네. 당당하게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네,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이 곡을 틀어드릴까 고민을 했으나 이거 아니에요? 네. 이 곡이 너무 빠바밤빰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오늘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안 어울려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네. 한 2분쯤부터 틀어달라고 할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서 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네,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곡은요? 네, 두 번째 곡은 다소 대중적이지는 않은 노래입니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인데요. 아마 엘가 하면 보통은 위풍당당 행진곡 그리고 사랑의 인사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그 곡들만 알려져서 또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네. 현악으로 굉장히 잘 작곡된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 중에서도 2악장이 유명한데 저는 오늘 3악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 3악장이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날씨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가을날 비 오는 날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곡이 또 그 엘가가 그 앨리스 그 부인에게 결혼 3주년 기념 선물로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대단했네요. 넘쳤죠. 네. 예. 그래서 그 앨리스 덕분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는가 해서 또 음악인으로서는 좀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 곡이 사막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 앨리스와 그때 전원 생활을 시작을 했었던 때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평화롭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평온함이 다 묻어나는 네.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1악장, 2악장, 3악장 다 들어봤는데요. 네, 3악장이 좋아서 3악장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박용근의 라디오쇼 우리 강효의 클래식 캔들 네. 애청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엘가 하면 당연히 우리가 위풍당당 행진곡 생각하셨을 텐데 네, 아닙니다. 맞아요. 이 곡을 그러면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단조 작품 번호 20번 3악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연휴 끝나고 연휴 다음 때 또 주네요. 뵈야죠. 연휴 때 네. 뵙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